안녕하세요. 여기 돌클러치 오늘 설명 잠깐 같이 볼 건데요. 돌클러치 패키지에는 설명서 들어가고요. 설명서가 간단해요. 그래서 뭐 작업을 워낙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고 능숙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도 하시겠지만 이 돌클러치 작업은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몸통 옆판 만들어서 그냥 둥글리게 하고 프레임 달면 끝이에요. 사실은 작업 공정 자체가 번거롭진 않은데 그래도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꼭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작업 영상 간단하게 작업 영상도 뭐 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순서나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봐주시고 그리고 이게 제가 요거는 컴퓨터로 작업한 건 아니지만 복사본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가 29cm여서 끝이 살짝 잘려요. 그래서 거의 끝쪽하고 여기 끝쪽 29cm거든요. 그래서 이 폭 길이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되어 있는 거고 블랙이 1, 2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이 보시면 지금 블랙 원단이 두 가지고 이런 블랙이 있고 이렇게 약간 또 핑크 꽃이 있는 블랙이 있어서 이게 블랙 1이고 이게 블랙 2입니다. 중심에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서 이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원단은 다 재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보실까봐 같이 패키지 설명서 있고요. 그리고 속을 보시면 패키지는 원단은 작업하시고 매치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보내드려요. 이건 물론 작업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구멍 제외하고 박음질을 뒤집어서 완성된 모습이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인 거겠죠. 요거 이렇게 덧대드리니까 솜이 겉감하고 붙고 심지가 안감하고 붙어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는 전부 다들 이 심지는 이 약간 작아요. 거의 한 1, 2mm 작은데 만약에 이렇게 대보셔서 이게 겉감이 지금 얘도 좀 거의 딱 맞죠? 그럼 조금 잘라주시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작업을 했고 또 작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업해서 팽팽하게 한 다음 팽팽하게 작업을 한 편이에요. 왜냐면 쓰다 보면 이게 천이고 패브리다 보니까 소프트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는데 나중에 또 이 부분을 자주 잡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느슨하게 작업하시면 안 좋아요. 물론 지금 보니까 얘처럼 좀 거의 뭐 한 1, 2mm 차이거든요. 그래서 좀 작업이 힘들겠다 하시면 조금 더 자르셔도 돼요. 여유 있게. 그거는 뭐 차이는 없으니까 대신 작업 바느질 할 때는 정확하게 바느질 해야 돼요. 얘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이게 작아지면 안 돼요. 그것만 유의하셔서 작업하시 편하게 여기 심지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너무 뒤집고 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조금 잘라도 되고요. 심지는 뒷면에 시침으로 고정해주시고 겉감에 솜 대시고 이렇게 된 다음에 창구멍 빼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뒤집어서 창구멍 막아주시면 돼요. 그건 다 똑같아요. 이것도 몸통도 마찬가지예요. 몸통도 겉면, 솜, 심지, 안감이에요. 이 보시고 특히 이 몸통은 지금 윗부분, 프레임이 들어가는 윗부분까지 간격을 띄어야 돼요. 여기 1.5cm 정도 위아래 떼어가지고 시침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 구성은 모두 같아요. 한 가지만 유념해서 해주시면 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심지, 만약에 처음이시다면 이 심지 부분일 거예요. 저는 사실은 대부분의 작업할 때 심지를 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저한테는 능숙한 일인데 심지를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서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바느질이나 퀼트 하실 때 제일 주의할 거는 이게 저희가 프레임 들어가죠. 보시면 딱 맞아요. 정확하게. 제가 이 사이즈가 이게 보통 원단들이 뒤집으면 한 0.5 정도는 양옆이 좀 이렇게 뒤집는 간격, 뭐 바느질 하는 간격 때문에 조금 줄어요. 그 정도 감안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약간 여유 있어도 돼요. 만약 남았다고 해서 문제는 안 돼요. 남으면 뭐 조금 이게 코가 나오겠죠. 딱 맞으면 너무 예쁘겠지만 약간 남아서 코가 여기가 약간 이렇게 좀 빠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문제는 부족할 때. 부족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다시 뜯으셔야 돼요.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퀼팅 할 때, 바느질 할 때 바느질이 당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바느질 너무 안쪽으로 그 시침선 안쪽으로 작업되지 않도록 바느질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시침선에 차라리 만약에 뭐 좀 부족하겠다 그러면 약간 시침선의 바깥쪽 라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퀼팅 하면서 당겨지지 않도록 퀼팅 하면서 이렇게 왜 또 자글자글한 모양을 당기는 것도 있는데 그러지 않게 이거는 절대 자글자글한 느낌을 내는 게 아니라서 보시면 심지가 있어서 굳이 당기지 않아도 소매 심지까지 있어서 이 라인들 보시면 약간 이렇게 주름 잘 잡혀요. 굉장히 뭐 예쁘게 잘 잡히거든요. 모양은 이런 주름은 딱 이 윗부분만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 지금 전부 다 제 퀼팅 한 건데 그냥 이렇게 톡톡한 느낌만 볼록하게 엠보움 느낌이지 자글자글한 느낌은 없습니다. 자글자글한 그런 퀼팅 라인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위 윗선은 그냥 이렇게 생겨요. 소매 심지까지 있어서 보시면 다른 데는 전부. 그리고 이 망사 부분은 한 1.5에서 2cm 만약에 폭이 좁은 걸 저는 폭 좁은 거 포인트로 두 라인 잡아주고 이쪽은 전부 2cm 간격이에요. 폭 좀 좁게 이 부분도 여기처럼 라인 잡고 싶다 하시면은 1.5나 1cm 간격 해주시고 아니시면 저는 포인트로 여기 1cm 간격, 1.5cm 간격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2cm예요. 약간 포인트 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런 데는 이 라인들을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이 라인들을 전부 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두 선도 다 한 거예요. 근데를 고정시키듯이 이 린넨 색깔이라고 하죠. 베이지 색깔, 약간 연회색도 괜찮고요. 그런 걸로 딱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전부 다 물려서 떠서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스를 고정해 주었고 여기는 퀼팅 하거나 당기거나 누빔이 아니고 그냥 전부 다 레이스 고정으로 바느질만 쭉 라인 따라서.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저는 이 왼쪽 이 상단 왼쪽 하단 오른쪽 상단 이렇게 양옆으로 한 요 정도만 이 가운데는 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와인 색깔 두 줄로 포인트 줬습니다. 자수실로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이 느낌을 약간 광택이 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이 그냥 일반 후직스 퀼팅실 와인으로 두 줄로 해서 두 번씩 이렇게 포인트로 얘도 고정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걸 다 하진 않았어요. 전부 다 하진 마세요. 하시게 될 때 이렇게 포인트로 조금만 모티브 약간만 포인트로 해주세요. 헥사곤은 숨은 퀼트 했고요. 그리고 옆 라인들 다 이렇게 퀼팅 돼 있는데 퀼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티브 꽃, 이 옆면은 디자인 다 다를 거잖아요. 다들 보셔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저는 격자 큼지막하게 한 2칸 정도 한 다음에 라인 조금 해준 거예요. 이 옆 라인들은 큰 모티브 따라서 포인트로 너무 자글자글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가방은 아니에요. 전체 그림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이렇게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캐주얼한 데서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리는 다 완성한 다음에 퀼트까지 완성한 다음에 이걸로 고리를 만드셔서요. 이렇게 바느질하고 뒤집어서 고리를 만들었겠죠. 해서 전부 다 완성했을 때 가운데에서 10cm 간격 띄고 위에 올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가운데에서 10cm 간격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10cm 떨어진 간격 위에 해주시는데 이게 위에서 저희가 이 위에서 이렇게 물리잖아요. 이렇게 위쪽에서 바느질 이렇게 물리면 바깥쪽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고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너무 여기에 이렇게 바짝 하지 마시고 약간 띄어서 해주세요. 제가 바짝 해보니까 바짝을 안 하는 이유는 두꺼워서 프레임 넣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띄어서 이 아래쪽으로 지금 1.5cm를 하면요. 이 프레임의 두께감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거의 안 보여요. 이걸 빼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숨은 고리예요. 대부분 저는 클러치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숨은 모양으로 했고 막 쓰다 보면 고리를 안 하면 거의 안 보이는 상태까지예요. 이 레이스도 이 고리를 빼면 고리가 고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조금 숨은 고리로 작업을 했어요. 저는 클러치로 더 많이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고리를 달아서 핸들로 많이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D링은 넣어드렸어요. D링 넣어드렸으니까 만약에 핸들로 많이 쓰겠다 하시면 고리 작업 하실 때 미리 이거 D링 잡아서 넣어야죠. 잡아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스 고리는 맨 마지막에 전부 다 완성해서 프레임 본드까지 다 붙인 다음에 여기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넣듯이 해가지고 여기에 바짝 바느질 하셨고 충분히 여기까지 뚫어서 바늘로 뚫어서 실로 튼튼하게 넉넉하게 한 2번 정도 박음질로 왔다 갔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거고요. 몸통하고 여기는 전부 다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서 완성해서 공구르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은 끝나요. 그래서 몸통 자체는 옆면은 공구르기를 안감 한 번, 겉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방이니까 2번 해줘야겠죠? 여긴 숨은 퀼트 해준 거고요. 볼록볼록하게. 그렇게 해서 저처럼 이렇게 액세서리 하나 달아도 돼요. 가을이니까 이런 브로치 예쁜 것 같아요. 브로치 제가 지금 막 여러 개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이 레이스가 제가 본 레이스 중에 이게 지금 중세시대 상류층 18세기 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레이스도 샀는데 보니까 18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있고 1900년 초반, 뭐 20년, 30년 초반대가 있는데 얘는 그 후반에 걸쳐 있는 그때의 작업분이라고 하는데 한 마가 반만은 레이스, 반만은 망사예요. 그래서 웨딩드레스의 원단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렵게 경매를 통해서 구했는데 작업을 해보니까 정말 존재감이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까지는 제가 작업한 중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캐주얼에 들어도 예쁘고 뭐 좀 격식 있는 옷차림도 예쁘고 어떤 모임에 들어도 다 예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말씀드린 작업은 몸통하고 옆면 작업해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 이대로 가면 이 모양대로 작업하면 사실은 시간도 뭐 손이 빠른 분들은 금방 하실 거예요. 고리 하나 가고요. 여기는 헥사곤 먼저 연결하고 요건 이렇게 2개 겹쳐서 여기 옆면 연결하면 되죠. 할 때 지금 이런 두꺼운 부분들은요, 이 바느질할 때 좀 걸리시면 좀 잘라내셔도 돼요. 저는 그냥 잘라냈어요. 어차피 제가 레이스 풀도 드리니까 그럼 편하게 잘라내셔도 돼요. 그리고 레이스는 보풀이 좀 많아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사용은 미사용 제품인데 오래돼서 그런지 보풀은 좀 있더라고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요게 이제 프레임 작업할 때 원단 이렇게 끼워 넣으시라고 뾰족한 건 들여봤는데 저 사실 그 대바늘 있죠. 이게 물론 그 도구도 있어요. 더 도구도 있는데 영상에 보시면 지금 도구보다 큰 대바늘이 좀 더 편했어요. 그렇고 뭐 용도는 요걸로 그런 용도이긴 한데 다른 용도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본드. 이 프레임에 안쪽에 홈에 본드를 쭉 바른 다음에 이렇게 좀 골고루 벽까지 이 홈이 이렇게 디귿잖아요. 이렇게 여기 넣어서 이렇게 골고루 펴 바르시라고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본드 작업한 다음에 직근 넣어줘야 돼요. 직근 제가 감아서 넣어드렸어요. 제가 프레임이 커서 2겹으로 해야 돼가지고 직근도 제가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귀하죠. 이 프레임이 단종된 프레임인데요. 이제는 없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뭐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늦게 구해가지고 물론 이번엔 저희는 원단 소진량에 맞춰서 판매를 했지만 이 프레임도 구하기 힘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키지에는 구성이 나가고요. 제가 레이스 고정용 풀하고 프레임 본드를 드립니다. 레이스 고정 요거 풀은 가오구치 거고요. 프레임 본드는 고릴라라는 브랜드예요. 이런 DIY 공구 풀 중에 본드 중에 가장 강력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얼티메이트여가지고 작업하기는 굉장히 용이했어요. 잘 펴발라지고 그리고 30분 정도 시간을 줘요. 끈적거려지는 데까지 접착력을 주는 데까지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작업에도 무리가 없었어요. 프레임 하실 때 제가 영상에도 있겠지만 프레임에 좀 골고루 얇게, 너무 얇게도 안 되지만 골고루 얇게 펴발라야겠죠. 그 다음에 넘쳐나는 거는 꼭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할 때 정말 허걱했던 부분들이 이런데 이렇게 막 바르다 보면 여기에 넘쳐서 묻을 때가 있어요. 여기 나중에 본드 묻은 거 굳으면 이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얘가 조금 소리 나죠? 여기 조금 묻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여기까지 쭉 이렇게 펴 발라주시고 이거 넣으면서 이제 꾹 누를 거 아니에요. 직근까지 누른 다음에 꼭 이런 데 확인하고 알코올솜 있죠? 알코올솜을 꼭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손까지 꼭 확인하세요. 이 옆에 양옆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업할 때 무조건 중심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중심 체크해가지고 미리 그런 거 맞춰주셔야 되고, 이 프레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원단 윗부분에 제가 이제 이 원단 윗부분에 나중에 꼭 상침도 해주시고, 얘네들은 이렇게 직선 주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상침이 한 번을 부족하면 2번 해주셔도 되고요. 심지는 이 위까지 안 가요. 절대. 이 부분이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뒤집을 때도 여기는 바짝 잘라줘요. 솜하고 선도 좀 약간 짧게 잘라서 뚫리지 않을 정도만 짧게 잘라서 프레임에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게. 프레임에 들어가는 데는 어차피 심지로 또 나중에 이 직근을 넣어서 그 부분을 메꾸기 때문에 천이 너무 두껍지 않도록, 그래서 우글거리거나 밀리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딱 맞춰서. 이런 제품들이 제가 몇 가지 해봤는데, 물론 여기를 딱 맞추지 않고 여유 있게 해도 예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딱 맞추는 게 훨씬 예뻐요. 특히 이 프레임이 그런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옆면도 있어서 공간 수납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뭐 어디 내놔도 예쁜 작품입니다. 예쁘게 만드셔서 한번 멋있게 들고 다녀보세요. 감사합니다.